안녕하세요. 7월 6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죠. 더 멋져지셨네요. 의상이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기분 네. 좋게 그런 시장 얘기 해볼게요. 네. 네,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이었었죠. 그 직전에 주말에 마감했었던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또 상승을 했고요. 네, 유럽 증시까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월요일 날 휴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런던 증시에 대한 지수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오후 6시 지금 속보로 지금 네. 나왔는데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 좀 네. 많을 텐데 시장에는 전혀 아직 시장의 공포스러운 그런 피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 지수, 런던 종합 지수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런던 종합 지수는 0.58%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지었고 그 외에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강보합 수준으로 동일하게 마감을 짓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이제 해외 증시들도 네.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이제 메말라가는 느낌 그런 고점 부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 이상 요즘 상승하는 그런 큰 모멘텀이 있는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 증시도 똑같고요. 네. 네, 유럽 증시도 동일하게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오펙 회의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 이제 오펙 회의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주가 돼서 좀 했어야 됐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서 유가를 한번 보시겠나요? 여기 유가랑 식자재 관련된 지수 차트를 가져왔어요. 네. 우측에 보시면 WTI 원유 WTI가 75불 정도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아이고 보시면 75불 네. 정도로 아직 상승 마감 이제 76불까지 돌파를 했네요. 네, 아침에만 봤어도 75불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콘 같은 경우 우리 대표적인 식자재 업종에서도 식자재 선물 지수에서 콘이 대표적인데요. 이 콘의 가격이 최근에 급락 장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한숨 꺾인 상태이나 이제 뭐 국채까지 이제 들어가면 좀 TMI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고 이런 다방면적인 상황을 봤을 땐 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상승 안 하고 있는 지수들이 없거든요. 종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금 고점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어려운 점 있으면은 저와 함께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6월 달에 수익률 180% 이상 와. 냈었고 네. 7월 달도 벌써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해서 오늘 또 방송 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의 수익률표는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미증시와 유럽 증시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미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래 대금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마감 상황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고 또 조금 전에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까지도 봤잖아요. 이렇게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빅터님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미증시에서 또 어떤 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주 항공 업종 관련돼 가지고 네. 급등세를 보인 버진 갤럭시 홀딩스라고 그 그렇죠. 종목이 그래서 있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언제 또 브리핑을 드렸냐. 주말간에 제가 일요일 날에 카톡으로 노란톡으로 네. 네, 브리핑을 또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방송 이제 녹화 방송으로 드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 버진 갤럭틱 이 종목이 왜 30% 이상 급등을 했을까? 그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최근에 한 달 전쯤이죠. 이제 스페이스X가 네. 이제 화성 여행을 이제 뭐 앞두고 이제 테스팅을 한다 만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주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이끄는 우주 여행 기업이 바로 버진 갤럭틱 홀딩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는 11일, 오는 11일 스페이스 X보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네.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 그 기업보다 9일 빨리 우주 여행 시험 비행에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비행에는 이 리처드 브랜슨 이 사람이 지금 50년생으로서 좀 연배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주 여행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고요. 조종사 2명과 3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탑승해서 먼저 시험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7월 11일이고요.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12일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놓치기 싫어서 일요일 날에 또 브리핑을 드렸었고 또 수익 낸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이제 우주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 중에서 이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올해 2차례 이제 시험 비행을 더 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일 날에 블루 오리진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CEO와 함께 친남동생과 함께 여행도 민간 우주 여행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7월 한 달은 우주 항공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월요일부터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 관련돼서도 한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스페이스X가 또 위성을 88개 발사했어요. 와. 올해 들어 900개째고요. 작년 기준은 450개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위성을 지금 이제 유니버스 이제 그 우주에 쏘아 올린 상태예요. 네. 이거를 보고 난다면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 재건도 다시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후된 건물들, 노후된 장비들 다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이 그 시기고요. 5G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5G. 요 인터넷 광역망이 또 넓혀져야 이 위성 기반도 같이 함께 동조화를 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일상생활에서요. 예컨대 이제 자율주행 또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더 광대역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방산 업종들에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 증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강하게 반영이 됐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예상했던 대로 그렇죠. 우주 항공 업종들이 네.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자면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아마존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그 사람이 CEO 이제 제프 베이조스 이제 은퇴하지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도 이런 꿈을 부풀어 안고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이거를 그들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민간화시키겠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너무 고점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주항공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잠재의 역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미국에서 우주 여행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번 달은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시고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자세하게 보셨죠?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네. 이제 미국 증시 핫 이슈 두 번째인 이제 서학개미들 요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민주시. 여타 경제 TV에서도 다 말씀을 하겠지만 이제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풀매수 밟는 미국 개미들, 서학개미들. 그죠? 그리고 급락하는 밈 주식과 이제 급락하는 코인들. 그 다음에 다음 타깃은 어떤 것이 될까? 요 퀘스천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너무 이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정오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밈 주식 중 하나가 이제 AMC인데요. 좌측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AMC.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이 주식 뭐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했는데요. 그냥 저는 이게 딱 10달러에서 한 20달러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서학 개미들의 생각은 달랐죠. 왜냐하면 여기 기관이 달라붙었던 공매도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쇼티지 현상으로 이뤄내서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시세를 내준 거죠. 누가? 서학개미들이 올려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달 최고가 대비해가지고는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스페이스 X를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스페이스 X CEO가 좋아하는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도지코인 차트 보이시나요? 네. 도지코인 차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워놓은 이 암호화폐, 이 인기 다 식었어요, 지금. 고점 대비 67%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 고점에서 네. 그냥 부럽기만 하죠. 네. 근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 밈주식이나 이런 도지코인 같은 거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시나요? 이런 변동성이 아니요, 저는 큰 그냥 주식? 구경만 하죠, 저도. 네. 저는 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할 뿐이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보고 많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네. 경험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서 관망하면서
많이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요. 이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없다면 결국엔 이런 고점 매수에 물려버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고점에서 매수해서 이제 평단이 불리한 상황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오는 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인데요. 역발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깊이 온 그런 종목들을 조정이 왔을 때 공포에 떨지 말고 매수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접근은 이제 뭐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슈도 같이 봐야 되고 정책 테마도 같이 봐야 되고 정책 브리핑에서 밀어주는 이런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셔라. 입맛만 다시지 마셔라가 아니라 네. 입맛만 다셔도 돼요. 차라리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미국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외경제TV에 그런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인기 있는 종목들을 함께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셔야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솔직히 정신 나간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메시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다음 타깃은 우리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3,300을 돌파를 했고요. 3분기 이후 이제 4분기 시즌이 다가왔을 때쯤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향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가상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깊이 한 켠에 구석탱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시장에 임하시면 하락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염두해 두시고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은 바람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빅터님이 이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밈주식과 코인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다음 타겟은 우리 주식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충분히 바닥을 다진 종목들 잘 선별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빅터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알아볼까요? 그 다음에 가져왔던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져왔어요. 강달러에도 주가가 오르네? 예전에는 이렇진 않았거든요. 달러 강세면 위험시장인 주식시장이 네. 약세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경제 이제 밸류에이션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누가 깨트려놨냐?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던 우리 미국 연준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환영인 거죠. 왜? 증시도 상승하고 달러 강세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제 달러 강세는 무슨 뜻을 얘기하냐? 다른 주요국들이 환율이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전반 싹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봐서 원달러가 이제 달러 강세면 원화는 약세 뭐 이런 현상을 가져가는데 이런 통화 시장에서도 기이 현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것도 좀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네. 자, 신규 취업자가 늘었어요. 예,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업자가 오히려 많아져야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증상을 보여줬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취업자가 많든 실업자가 많든 동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부분, 요 국채금리 우리 매번 얘기하는데요. 제가 매주 거의 가져왔었죠. 자, 국채금리가 1.5% 이하로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달러, 뭐 취업자 수, 이제 실업자 수도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성장주, 가치주를 따라잡은 성장주, 뭐 기술주든 성장주도 뭐 이렇게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증시, 미국의 모든 증시가 다 상승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 또렷한 주도주가 딱히 없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로 뭐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뭐냐. 이제 버블 시장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버블론자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제 버블론을 부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도 마음속 한켠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에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 그런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메시지로 가져오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달러도 강달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증시 기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주가 버블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른 지표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공부시켜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어떤 점을 다뤄볼까요? 자, 마지막 이제 교육 자료인데요. 네. 이거 하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테니까 뭐 지루하신 분들은 잠시...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 또 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 이제 현재 시점에서 3대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타이틀을 가져왔고 인플레 델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그리고 마지막에 연준이 풀었던 이 유동성. 앞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하반기 이제 미 경제에 3대 변수가 따르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월가에 따르면 이제 도이치뱅크가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변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부정론, 그러니까 버블론을 논했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월가에서 이제 큰 수익률을 내는 헤지펀드 이제 대표의 뭐 트레이더들도 있었는데요. 도이치뱅크 이제 은행 자체가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뭐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헤지펀드 빼고 얘기합시다 우리. 도이치뱅크 이 기업도 원래 이제 뱅크 자체라는 게 이제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에서도 조금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언제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바로 가을쯤. 9월이겠죠, 9월. 9월에서 10월 들어갈 시즌 때쯤에는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었는지는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뭐 그 전까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9월, 10월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수익 낼 수 있을 때 더 크게 빨리 수익을 내야 될 거고요. 그 전에 뭐 현금화를 한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 3,300 이상으로 상승 여력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은 여기까지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빅터님이 올 하반기까지는 미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까지도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밝은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승장에 어떤 종목들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도 섹터들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네, 맞아요. 잘 마감했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게 좀 코스피가 어제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정 오겠다 싶어서 좀 관망하고 코스닥이요? 있었는데, 네,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 제가 코스피라 했나요? 네. 네. 코스피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되게 많이 상승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반대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뭐 그만큼 끌어올려줬던 매수의 주체들이 차익 매물 내놓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어제 매도가 나왔던 그런 조정이 왔던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아니 코스피 같은 경우엔 네.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주체별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반대로 코스닥은 매수해주고 있죠. 예. 이렇게 국내 증시가 코스닥, 코스피가 왜 따로 놀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종목의 무게에 따라서 매수, 매도해야 될 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대부분 몰려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비중을 들고 있었던 것들은 매도를 하고 코스닥 같이 가벼운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세로 붙여서 오히려 일단 증시의 상승을 이끌려고 했었으나 뭐 오늘 같은 경우 혼조세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정치 테마주도 많이 엮여서 움직였고요. 요즘에 인물주들이 행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맞아요.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한번 차근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자세하게 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네. 원자력 업종들 탈원전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문제가 많았죠. 원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네, 맞아요.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네.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 짚고 있었던 거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탈원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식이었거든요. 오히려 워렌 버핏이나 뭐 저기 누구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전을 적극 수용했잖아요. 그 사람들 두 마디에 아니 그 두 사람들 한 마디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스탠스를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뚝심 있게 갈 거면 그냥 가던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입니다. 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하여튼 원자력 관련주들 모멘텀이 뭐 6월부터도 계속 강세를 이어왔었죠. 그 부분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 전문가님 그럼 네. 이런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뭐 대선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대선 아이템으로 쓰이다 보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걸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뭐 매일매일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숨고르기 할 때도 있고요. 조정이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은 가지고 가시되 전체적인 큰 그림은 모멘텀은 아직 한 3분기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망한 종목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전문가님? 일단은 보성 파워텍 한번 보실까요? 보성 파워텍이요. 네. 네. 보성 파워텍 한번 차트를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네, 보성 파워텍 오늘 종가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점에 와 있죠. 네, 보성 파워텍 오늘은 0.9%,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였네요. 맞습니다. 5,62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된 업종들에서는 일단 제가 보성 파워텍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 네. 지금은 전량 매도한 상황이고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럼 그- 전략 매도하셨으니까 이, 네. 이 종목 신규 진입은 안 되겠네요.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캔들 자체를 보시면은 음봉으로 지금 출발해가지고 갭 상승 출발해서 갭을 말아 내리면서 시세가 매수세는 없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접근하셔야 돼요. 괜히 제가 말했다고 이 종목도 바로 내일 사지 마시고요. 예, 가격 전략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네.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서전 기전이 상한가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 내일도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냐하면 매수세가 그만큼 한 번에 들어왔으면 그 매물대라고 하죠. 이 밑에서 매수했던 주체가 안 팔고 있으면 하락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상한가 한 번 간 종목들이 며칠 네.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도 네. 주식시장 근데 매일 이런 보니까요. 종목들을 네.
접근할 때는 차라리 일단 관망해라라고 일단 정석대로 가자. 주식 투자할 때는 정석대로 가야 되거든요. 뭐 배움의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상한가는 피해라. 정석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럼 정석대로면 지금 눌리고 있는 종목을 관심 갖는 게 좋은 건가요? 오히려 이런 조정 장세에 와 있는 종목들이 좋죠. 예. 그래서 이런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각오하고 따라가셔야겠죠.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네. 한전기술 한번 볼게요. 자, 한전기술이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조정 장세에 들어와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예. 네. 가격 조정이 충분히 왔다가 오늘 오늘 시세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나왔네요. 네. 자, 한전기술이 정말 이제 뭐 공개비도 하지만 매물대 자체가 너무 두꺼웠어요. 여기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이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뭐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서도 얘기를 해 드릴 텐데 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종목들. 자, 여기 오늘 제가 전략 매도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전전일, 이 양봉 뜬 전날에 좀 여기까지 홀딩을 했어요. 예, 사실상 이제 6월 말에 좀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네. 6월 26일 날 진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상승 모멘텀이 보여줄 수 있다. 어떻게 상승 이후 조정이 왔던 이런 주가들 주목해야 된다. 예.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업종을 컨택하더라도 완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보단 잠시 쉬어가는 종목들을 컨택하면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몇 개 더 볼까요 한번? 네. 일진파워도 있어요. 자, 일진파워 한번 종목 보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매도세가 강했어요. 윗꼬리가 그래서 많이 윗꼬리를 많이 달렸죠. 달고 내려왔네요. 그죠? 이거 매수한 사람들 끝에서 매수한 사람들 오늘 일단 물려서 종가 마감 시작했겠죠. 내일 그래도 뭐 기다려 봐도 된다? 된다? 일단 시세 자체는 좋아요. 아, 네. 거래량 자체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긴 텀으로 물려 계시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가 자체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정 장세 충분히 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컨택해야 된다. 자, S&T 에너지 똑같습니다. 조정 충분히 왔죠. 다시 상승해줬죠.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진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많이 달려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대장주인 두산중공업 한번 볼게요. 자, 두산중공업 어때요? 우리 두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끝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장주들이 생각보다 못 갔어요 오늘.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 이런 거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내일은 대장주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목을 네. 하나 추천해 드릴 걸 가져왔는데 네. 뭐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 건가요? 궁금해요. 탈원전 비판 소식에 관련된 원자력 발전 업종에 관련된 그건 기업이죠. 알죠. 네네. 네. 뭐 어떤 종목이 유명한가요? 한 종목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오.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네. 에너토크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정태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 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왔고요. 그리고 조정 자리가 허리 위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매물대를 서서히 아주 올려주고 있다. 요 세 개가 핵심 포인트고요.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혼자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으시겠지만 저와 함께하면 이런 제가 첫 번째 추천 종목 같이 내일 또 장 개장할 때 전략들 가격 전략들 한번 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원자력 관련주들 말씀해 주시면서 유망한 종목까지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까지 지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새롭게 에너토크 관심 갖자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고요.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음은 일단 에너지 업종 얘기한 김에 네. 지금 WTI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펙에 대한 내용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쵸. 오펙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서 국제 원래 이제 유가가 감산에 대한 상승하고. 내용을 네. 이제 반영을 하려고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다. 예, 지금 뒤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일단 대장주인 SO일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SO일이 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 이상까지 갔어요. 자, 이런 대장주가 5% 이상 갔다는 것은 만약에 이 종목이 쪼개고 쪼개서 코스닥 종목이었다. 그럼 20% 이상 상승한 거라 다름없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원유 선물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76불 이상으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에너지, 원자재 업종들과 앞전에 콘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식자재는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S오일 대표적으로 봤고요. 자, 두 번째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주에서 포함이 되죠. 그쵸. 근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배터리 분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1.18%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을 잘 컨택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져온 또 두 번째 추천 종목이 정유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 네. 오늘 종목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전문가님. 총 한 3개 정도 준비해서 와. 오늘 그냥 상승했던 모멘텀이 보여진 종목들 있잖아요. 네.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외인 기관들의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들하고 외인 기관끼리예요. 손바뀜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이번 주 안에 한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제 원유에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 오픈해야겠구나. 다 오픈하면 안 네. 되니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뭐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이는 게 네.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라도권, 뭐 경상도권 해가지고 기업이 또 그쪽으로 편향된 기업 있잖아요. 뭐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도 움직이는구나 수급이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일단 흥구석유입니다. 네, 흥구석유 종목 가져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벌써 5% 이상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은 버거운 자리이긴 한데 네. 이거 매물 소화만 하면은 뭐 그냥 기술적 분석상 테크니컬적으로 직전 고점 아니면 10,000원이 마디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가져가야겠죠. 이런 종목들 한번 컨택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이원을 한번, 이것도 좀 긴가민가한데 수급이 네. 얘는 좀 수급이 불균형해서 좀 추천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제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창구를 확인하는 것부터 수급 분석을 뭐 분 단위로는 못하고 한 30분 단위, 뭐 1시간 단위로는 가능하니까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라 이렇게 절대 언급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응원도 받고 또 네. 저도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궁금하시면 우리 앵커님이 소개하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정유주, LPG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번 주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중에서 유망한 종목 두 종목이나 오늘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흥구석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원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세 번째로 가져온 거는 네. 이제 저기 좀 제가 5월 달에 네. 수혜주로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가정의 달 수혜주라고. 네. 예. 저번에도 한번 언급하셨죠. 맞아요. 저출산 관련주들.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기억하죠. 꽤 저는. 오래된 내용인데 네, 어쨌든 그럼요. 앵커님도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출산 관련된 엔젤주들이 많이 오늘 움직였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모멘텀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림당이 대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얘보다는 캐리소프트나 아가방 컴퍼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 네. 캐리소프트가 이제 OTT와도 연관이 돼 있고 방송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단발적인 메타버스 수급과도 같이 엮여서 흐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게 캐리소프트. 근데 얘도 좀 너무 고점이다 싶어서 네. 좀 다른 종목들을 가져오고 싶었는데요. 자, 3거래일 이상 눌렸던 종목입니다. 오. 아가방 컴퍼니 추천드리겠고 네. 이 기업 지금 저출산 관련돼서도 여전히 풀어야 될 우리 정부의 숙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이번 시즌, 이번 당분기 실적 시즌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에서도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3거래일 눌렸던 종목들. 근데 이게 또 내일 어떻게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거래일 이상 눌리면 하루는 이렇게 반등해 주더라. 3%라도 하루에 3%라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시기 어렵다 하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가방 컴퍼니 엔젤주 추천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저기 다른 종목도 있는데 네. 거기는 패스할게요. 다음 종목, 다음 테마 준비해 볼게요.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남죠. 네. 다음 테마 준비하실 동안 제가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저출산 장려 정책,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아까 맨 앞장에 가져왔던 네. PPT 자료 한번 보시면 콘에 대해서 콘 가격에 대해서 제가 네. 그래프를 가져왔었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식자재에 대해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콘 가격이 592불 가까이 지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곡물 가격 관련주인가요? 여름 관련주인가요? 뭐 식음료도 식음료 포함이 되고, 관련주. 네네. 네. 식음료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일단 한번 이런 식자재 업종 중에서 맘스터치가 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가면서
가격 조정이 어디에서 좋게 와 있는가. 이건 지금 대본에 없던 건데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죠? 맘스터치가 오늘 10% 이상 상승했고요. 자, CJ 프레시웨이 오늘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한번 볼 수 있죠. 네이처셀 가격 조정이 뭐 2일 정도 왔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도 있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 국면에 와 있었어요. 우리 과자 아시죠? 과자. 네. 오리온 과자 많이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지금 안 먹는데 아무튼 이 오리온 이 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이 식자재에 대한 제품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마트에 이런 실적 매출 추이가 왜냐면 이제 소비 심리가 폭발함에 따라서 지금 잠시 4월, 5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침체 국면에 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롯데칠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LG 생활건강. 요거는 좀 고점에 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하이트진로 있죠. 예, 우리 맥주 관련된 종목이죠. 맥주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맥주는. 네. 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맥주도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 상장했던 제주 맥주 있잖아요. 네. 제주 맥주 실적 시즌에 온 만큼 이제 실적 추이 믿고 한번 매수해볼 타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4,500원부터 좀 매집을 하고 싶었는데 추세 자체가 일단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잠시 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음료 업종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4,000원 부근에 오면은 분할 매집할 수 있는 유효 타점이 있다. 오. 이렇게 좀 일단 공개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0원에서 매수했는데 물리셨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자신 있으니까 제주 맥주 제가 공부 많이 했었고요. 상장 전부터. 네. 요 가격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증권가에서도 그런데 단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내수 경제에서 끝난다. 예, 해외 수주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매출 자체는 국내에서만 한정돼 있고 굳이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수도권 쪽이나 이제 제주도 쪽 요 정도가 단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여름 시즌도 다가왔고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여름 시즌도 왔고 네. 맥주가 또 이제 수혜를 한 번쯤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바스켓으로 가져도 좋을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제주 맥주나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네. 이 풀무원 지금 가격 조정 충분히 왔었고요. 제가 5월에서 6월 초까지 매수를 해서 일단 6% 이상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우리 오늘 생각해보니까 수익률 자랑 안 했네요. 수익률은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요? 방송 마치고 나서 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풀무원 종목 추천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궁금하시면 들어오십시오. 네, 멋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